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어느 해보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 수능 시험은 어떻게 전망되는지 지성교육문화센터 윤희령 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년 같으면 이미 수능 시험을 치렀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늦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예년 수능 때와는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얼핏 생각하면은 2주 늦춰지면은 수험생이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연기된 만큼 불안과 스트레스도 그만큼 더 커졌고 네. 또 고사장도 과거에는 장애인을 위한 고사장만 마련하면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고사장도 마련해야 되고 또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떤 감염도 예방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 수능 응시 인원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하지만 재수생 비중이 커지면서 정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수험생 수는 사상 처음으로 수능 원서 접수자가 50만 명 밑으로 내려가서 올해는 48만 7천여 명, 지난해보다 6만 2천여 명이 줄었고 또 지역도 4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6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의 4년제 대학도 정원을 채우기가 어렵고 또 전문대도 어렵고 사실은 대구 경북에 수능 원서를 낸 모든 학생이 4년제와 전문대에 지원을 해도 대구 경북은 2만여 명의 학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의치 한 혹은 수의회, IT, 기계공학, 경제경영 등 소위 취업 유망학과의 수험생들은 더 몰리고 중하위권 소위 말하는 그 비인기 학과는 기피하는 그래서 상당수의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기가 아주 힘들 것이다. 또 재수생 강세라는 것은 매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재학생 기준으로 보면 뭐 잘하는 재수생도 있고 못하는 재수생도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입시에 변수는 되지 않는다.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냥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이제 일선 학교에서 원격 수업이 장기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력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수능 성적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예, 영향을 끼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고 학부모의 어떤 그 뒷받침이 있는 소득이 높은 곳에서는 사교육 등으로 사실은 최상위권은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관리와 손길이 있어야 책을 잡고 공부하는 이 중위권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이 손길이 멀어짐으로써 상당 부분이 하위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위권과 하위권만 있고 중위권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정시 등에서 수험생을 지도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학력 격차는 현실로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네. 올해는 특히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수능 문제가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쉽게 출제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부 사람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 결손이 많아서니 쉽게 출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능 시험은 대학의 학생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변별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쉽다고 모두에게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손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교육부 총리께서 지난해와 비슷하게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냈는데 이 말은 기본적인 변별력은 유지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은 쉬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 그냥 다 같은 조건이니까 최선을 다한다. 다만 원래는 교과서적인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좀 더 출제되지 않겠는가. 기본에 충실하면 난이도에 상관없다. 이런 자세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수험생들이 지금까지도 잘 이렇게 버텨왔는데 이제 한 20여일 남았는데 지금까지 잘 버텨온 만큼 앞으로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에 수능 마무리 학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일이
지난 3년 공부한 내용을 20일 동안 다 정리할 수 있고 마라톤이나 중장거리 뭐 단거리든 순위는 제일 마지막에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 라스트 스퍼트에서 지금 스퍼트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래서 최상위권은 너무 어려운 문제만 풀다가 이 교과서적인 기본의 확인을 놓쳐서 엉뚱한 데서 틀릴 수 있으니 항상 기본 개념이나 내용 정리에 충실하고 중하위권은 새로운 책보다는 지금까지 본 책을 중심으로 다시 개념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고 또 수학, 과학 같은 이런 과목들은 이렇게 보고 눈으로 보고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끝까지 풀어야 감각이 유지되고 이 계산 실수 등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첫째는 시험 치기 마지막 날까지 이 기본에 충실하고 또 내가 자주 틀렸던 거 오답 노트 정리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약한 부분 내가 소홀히 한 단원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보충해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기본에 충실하고 또 오답 노트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수험생들 곁에 있는 우리 학부모들과 또 주변에서는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예, 실제로 학부모님과 그 주변 분들은 그냥 무관심한 게 가장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또 부모가 열의를 보이면 오히려 학생이 부담감을 느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부모님께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공부 열심히 해라보다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 야행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일찍 자고 정시에 일어나서 낮에 최상의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생활 관리를 도와주고 영양 관리나 또 기본적인 스트레칭이나 이런 기본을 도와주고 그냥 믿고 맡긴다. 이럴 때 더 효과가 있고요. 또 수험생들도 비행기가 날아야 떨어지지 않듯이 남은 20일 동안 매일 계획한 만큼 실천해서 성취감을 맛볼 때 자신감이 유지된다. 심리적 안정도 유지되고 이 남은 20일이 지난 3년 이상의 것을 정리할 수 있다. 지금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네, 윤일현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KBS 뉴스 소중한 제보로 채워주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